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 등 추진 방향 설정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에도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도와 교육청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도에 한홍문 의원이 건설 신기술 민간기술 유도 개발을 유도하며 건설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89년에 도입한 제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20년까지 909건을 지정하고 활용 실적과 활용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기술 활용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경남도 특히 경남교육청의 신기술 적용 수준을 파악하여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2019년부터 21년 현재 경남교육청의 건설 신기술 적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신기술은 거의 100%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공사가요. 방수공사가 지금 2019년도는 31건이고 작년에는 2건, 올해는 사실 제도 변경에 따라 가지고 사용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2건이고, 예. 현재는 없죠, 보니까요. 예. 경남교육청이 건설 신기술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죠. 지금 신기술 722호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지만 다른 신기술도 분명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도 옥상 방수공사가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이 신기술에 대한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기술 활용 시 장점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로 발주청에서 특정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따라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020년 작년이죠. 경남에서 바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신기술 관련 방안을 발표하셨죠? 작년에, 지난번에. 예, 그래서 이전과 이후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원님, 사실 작년에 의회에서 저희들 그 722호 신기술 사용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발주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신기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작년에는 저희들 감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신기술 사용 실적이 좀 저조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슷한 시기에 그 지방계약법령 예규가 개정되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계약법령하고 조례하고 지금 절차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법령상에는 공법 선정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금액은 1억 원이라는 한선이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또 이는 금액에 관계없습니다. 모든 신기술을 적용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주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절차에 해당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그 교육청 단위에서는 그 신기술 활용 조례가 저희하고 그 광주하고 울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하고 울산은 그 심의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그 공법 선정위원회만 하면 되는데 우리 경남도만 공법 선정위원회도 해야 되고 그 신기술 그 활용 심의위원회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금액도 좀 그 지방 계약 법령에 맞춰서 1억 원 이상만 그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좀 이루어지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렇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이제 더 이상 신기술 활용을 금기하시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 신기술 활용 실적을 요청했는데 21년 2월 이후 신기술
활용 실적 없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이렇게 입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경남 학교들의 신기술 722호 옥상방사공사 문제로 모든 신기술 적용이 경남교육청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런 문제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고 그래서 각 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잘 들으시고 이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경기도 부산의 경우 신기술 건설 신기술 박람회를 이렇게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 및 건설협회 등에서 지역 건설 신기술 공사에 우선 적용하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이바지하고 이런 일정 설정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남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모든 일들이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은 선한 의지에서 신기술 활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신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걸 특정 업체 몰리다 보면은 또 뭐 공무원은 유착관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의 시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의회에 제도 개선 요청을 할 계획이고 또 그게 제도 개선이 이어진다면은 신기술하고 또 다른 업체의 공정성, 다른 업체와도 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뭐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건설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저희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50명 정도 인력 풀을 구성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위촉을 안 하셨죠? 아니 위촉을 다 해놨습니다. 위촉을 해놨어요? 예.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왜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발효됨으로 인해서 6개월 후에 이제 발효가 될 건데 되는데 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가 발표된 이후에 시행됨에 따라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신기술 활용에 대해서 소극적인 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조례 범위 내에서 좀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지자체 신기술 활용 시장의 사정이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반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건 타 시도에 뒤처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기술 활용은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경남에서 주도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이를 이끌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있습니까? 예, 신기술 활용이 좀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료로 돌아가십시오. 신기술 문제는 참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기술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신기술이 독점을 악용해서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그 취지를 공감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제 심정은 신기술을 의무적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면 모르되 당분간은 신기술 적용하지 마라. 신기술이 꼭 필요하면 교육감 결재를 받아서 신기술을 적용하라고 제가 이야기할 정도로 저희들이 지난해 상당히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그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국가가 지정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순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교육감이 해야 될 또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역기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의 그 지적과 근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아이톡톡과 아이톡톡이 우리 학생들의 학생과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된 고급 정보가 지금까지는 다 해외로 유출됐던 데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우리 학생들의 활동, 교사들의 교수 활동과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우리 교육청 소유로 축적이 된다는 데이터 주권을 저희들이 선언하면서 우리 교육청의 아이톡톡이 이런 소프트웨어로서의 앞서 나가는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확보한 반면에 이 원격 수업과 함께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등교 수업과 그리고 등교 수업이 불가능했을 때의 원격 수업의 편차가 학력 격차라든지 기초학력 부진이라든지 이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 단말기를 지급해서 학교에서의 수업과 집에서의 원격 수업의 편차를 줄이는 저는 뭐 최선의 노력을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이런 노력들은 뭐 저희들이 단언컨대 대한민국 최초이기도 하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 교육청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까지 가능한 이 빅데이터의 구축과 인공지능의 도입, 개인 맞춤형 학습까지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이 도내 1000개의 학교 우리 37만 명의 학생이 충분히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신기술 적용이 마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조례에도 신기술 범위를 모든 공사의 사업에 30%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마치 그 신기술 적용하면 마찬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일선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은 신기술 장점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것인데 마치 이게 편법처럼 막 이렇게 도입시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열어주시고 경남도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선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좀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톡톡은 굉장히 우수한 사례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공무원을 한국에 1년 반 파견시켜서 터득하러 오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고 교육 정책에 대해서 무선 앞서 나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10년간 벌어지는 거 대한민국에 오면 2년 내에 다 체험할 수 있다. 연구에서 갖고 와라는 얘기가 대한민국 교육은 또 경남 교육은 그만큼 앞서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 그 여러 가지 답변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도 또 같이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예, 고맙습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와 대기 오염 등으로 천식, 아토피염, 알레르기 비염 등의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와 청소년기의 천식과 피부 질환은 잦은 재발과 증상 악화로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치료 반복, 학교 결석일수 증가 등으로 삶을 질을 저하시키고 학습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원기보입니다. 국장님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서 시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학교에서의 주 목적은 알레르기 질환 학생의 관리,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 강화 등 학교 중심의 알레르기 질환 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안심학교 목적이 이제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 조성을 하고 알레르기 하나가 보다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심학교는 지금 말씀드린 일부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네, 주요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알레르기 질환은 학생을 파악해서 질환 상태의 정기적인 관리,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교육 실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천식 응급 키트 등을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응급 상황 대치법 등 교육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학교 보건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제도는 알레르기 질환 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앞서 답변하셨듯이 현재까지는 학생들의 선별 관리, 예방 교육,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레르기 질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공간의 환경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방지를 위한 안심 환경 및 공간 공간 등이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심학교와 관련하여 경남도에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와 경남도에서 얼마 전에 했습니다. 치군 보건소에서는 알레르기 예방 교육, 키트 보급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청 자체로 아토피 천식 관련 안심 공간 구축이라든지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안심 공간 관련해서는 저희들 2009년도와 2010년도 2년에 걸쳐서 함양 금반 초등학교에서 환경성 질환 연구학교를 추진했습니다. 그때 금반 초등학교 전 교실에 편백 목재를 사용한 학교 환경을 만들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까 이게? 숙소를 구축해서 쭉 해왔습니다만 더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대 왜 자료에는 그거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마 한 10몇 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서면상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더 계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향후에는 이제 보건당국이라든지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해서 안심학교 대상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심 공간, 안심 환경 이런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부족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도 그렇게 제출하셨기 네. 때문에 제가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장평초등학교 여기 지금 안심학교로 지정된 경기도의 장평초등학교입니다. 여기 천연 잔디 운동장 조성. 우리도 경남도에도 천연 잔디 운동장도 있는데요, 있고 이렇지만 또 체험 숲길 운영. 그다음에 황토방, 아토피 학생들을 위한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실 공간에 요즘에 황토 타일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황토 타일은 황토 성분이 있지만 그 단가면에서 저렴하고 환경적인 공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혁신, 변화 이런 부분을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자료를 보면 현재 도에서는 12개 시군에서만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안심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안심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시군에서는 아토피 천식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현재 도내 12개 시군 14개 보건소에서 90개교의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대상이 없거나 지역별 예산이라든지 행정 여건에 따라서 6개 지역은 미운영 중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 및 학교에서도 학기 초에 학생 건강 실태를 조사하여 알레르기 질환 등 건강 문제 학생을 파악하고 보건교사가 정기적으로 건강 상담을 실시하는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운영 진주, 밀양, 의령, 창녕, 하동, 합천도 마찬가지 포함되겠죠. 이제 많이 앞으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일선 학교의 안심 부족으로 학생들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정보 관리 이런 등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아토피 천식 예방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 교직원 학생들에게 아토피 천식 의무 교육을 의무화하여 천식 발작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기르고 알레르기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안에 알레르기나 아토피 질환 학생이라든지 어린 학생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집안 식구들 모두가 괴로움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 공간만이라도 집안에서는 신경 쓰겠지만 학교 공간에서도 안락하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의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 법정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 다른 말씀 없으시죠? 예, 아까 의원님께서 자료 화면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향후 학교 시설을 정기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화학물질 방출이 적은 친환경 건축 자재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실 같은 경우는 향후 환경 개선할 때 전 학교의 보건실을 알레르기 질환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편백 목재 등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친환경 보건실을 조성하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학교 숲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예. 활용해서 학생들 건강 정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의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거 축하드리는데요. 늘봄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늘 본다 그런 뜻인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데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바라본다는 그런 뜻을 중심으로 해서 또 봄이라는 계절적인 의미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따뜻함이라는 것으로 또 확장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기관의 이름을 정했는데 우리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뭘 공모해서 이름 짓는 거를 해보면 참 기발한 아이디어가 다른 그 공동체에 비해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던데요, 보니까요. 예, 그 예술교육원도 해봄이라는 이름을 짓고 또 저 가야산 독서당 같은 경우도 뭐 이름 짓는 걸 보면 우리 교육청 식구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이름은 참 잘 지어낸다는 생각을 저도 감탄합니다. 이번에 채식급식의 날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다채롭데이라는 이런 이름도 지어내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국적으로 이런 우수 사례가 있어서 축하드리고요. 여기 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톡톡 미래를 앞서가는 그런 교육 인프라 또 구성하고 또 우리 이 심사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을 위해서 미래형 교육 환경을 구축해 주셔서 도민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늘 봄이란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육청의 역할이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이 견해하고 또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교육청의 전반적인 신기술 활성화 대책 마련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로서 함양 금반초등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안심학교를 12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교육청이 학교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